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올 들어 가장 덥겠다는 오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포항은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10도나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기온 분포도입니다. 이렇게 서쪽 지방은 붉은색으로 물들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푸른색을 띠면서 오늘 시원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바로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이 일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오늘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어떨까 궁금하시죠? 기온은 점점 오르겠지만 일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 23도, 경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9도, 독도는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다가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울원전 사옥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한수원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 촬영과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묻는 취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울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수원은 공식 입장을 유보한 채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울원자력본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명회장에 언론사의 촬영 장비 반입을 막고 공식적인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차 카메라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가서 사람들 찍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건 비공개죠. 더구나 한울원전 홍보팀 관계자가 취재기자에게 감정적인 몸싸움을 벌이는 상식 이하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문인득 씨도 언론 촬영까지 막는 한수원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믿을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한수원이 보이는 이 같은 폐쇄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보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묵살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맞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문 씨는 증기 발생기 하부 지지대 변형으로 틈이 생기면서 심각한 진동이 발생해 내부 8천여 개의 전열관이 파손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증기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설계 허용 응력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지구조에 변형되는 그 응력 한계를 초과하는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수 숫자만 조작해놓고 멀쩡한 것처럼 이거는. 지역 환경단체도 언론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3, 4호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즉각 가동 중지하고 전문가들이 입회하에 저희들 추천한 전문가들 입회하에 철저한 안전 진단을 하고. 한편 울진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번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원전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처럼 언론을 대하는 한울원자력본부의 폐쇄적인 행태는 이들에게 과연 원전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 검증단을 통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원전 4호기에 부실 의혹을 제기한 문인득 씨. 증기 발생기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의혹이 있다며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만큼 알려줬고 충분히 원인도 알려줬으니까
잘 해결해 달라. 정 안 되면 내가 또 좀 가서 이제 협조해서 해결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원전을 감시 감독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 결과가 관련 기술 기준 요건에 만족하고 의혹을 제기한 진동 측정 결과도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산업계에서 기존에 벌어진 각종 비리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행태에 비춰볼 때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공개도 정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이제 그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전문가와 지역민,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한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문제 없다 그러는데 시민사회에서 전문가랑 같이 구호를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도쿄전력은 사실 은폐와 늑장 대처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울 원전 4호기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의 해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한울 원전 4호기 결함 의혹과 관련해 원전을 즉각 가동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울 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의 부실 시공과 불법 설계 의혹이 제기되고 심각한 진동 현상도 제보된 상태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한울 원전 4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안전점검구와 함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의 경우 민원이 생기면 인허가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특히 기업인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35년 역사의 포항터미널. 낡을 대로 낡아 포항 관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민간업자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다 이전 예정지인 흥해읍 성공리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다 데리고 왔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그 백화점, 대기업 백화점을 데리고 오면 하겠다. 그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흥해읍 양백리 우사 건축은 포항시의 뜨거운 민원입니다. 악취와 친환경 농산물 피해 등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포항시가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줘 올 2월 우사가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기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억 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축산 농민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 자체를 아직까지 준공을 한 5개월 동안 이상을 지금 안 내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포항시는 과장 전결인데도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건 좀 더 시장이 해야 되겠지, 그죠? 포항시는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반려했습니다. 불역식으로 태양광 판넬이 만수위 기준 수면 면적의 5%에 불과해 저수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에도 포항시는 향후 개발에 장애가 되고 조망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청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된 상도지구 대형 마트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민원을 엄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좋지만 민원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나서서 올바른 어떤 우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가감하게 시장다운 시장 모습을 이젠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미해소 민원이 점차 쌓여가자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인이 60% 이상 참여하는 민간인 중심의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프리미엄 고속버스 포항-서울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하루 3회 운행되며 운행 시간은 기존 4시간 10분에서 3시간 30분으로 40분 정도 단축되고 요금은 37,000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노선 개통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15% 할인할 계획입니다. 해군이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시 비상 탈출과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환훈련장에서 실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훈련이 가능한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갑자기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후미 부분의 승무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혼자 남은 조종사는 끝까지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바다에 잠긴 동체는 뒤집혀버렸고 조종사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해난 구조대가 이들을 무사히 끌어올립니다. 해군 조종사와 조작 부사관들이 해상 비상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해상 생활 훈련이 고난이도의 훈련이지만 바다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므로 훈련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 시설은 파도와 조류, 안개 등 바다 위의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해군이 보유한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기종별로 모의 동체를 사용해 맞춤형 해상 생환 훈련도 가능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행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승무원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극한 훈련입니다. 특히 생환 훈련은 해군 항공기 조종사 외에 국민안전처 해경과 소방 등 공공기관의 항공승무원 800여 명이 매년 육전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 군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어제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인 독도 방어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1함대 12전투전대 해상기동훈련구와 연기한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7척, 해군과 공군 항공기 넉 대 등의 전력이 참가하며 해병대도 독도에 상륙해서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지심경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금속 활자본 중 하나가 경북 예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최소 30년 앞서 발간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됩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 15.9cm, 세로 26.8cm의 고서적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책. 996년 중국 당나라에서 편찬해 한국과 일본에까지 보급된 농업서적 사시찬요를 1403년 계미년에 만들어 1420년까지 사용된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찍어낸 판본입니다. 글자체가 계미자의 특징인 송조체로 돼 있고 종이와 먹 상태로 봐서 복사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지나 이 개미자나 마찬가지로 초기의 활자본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다 붙어 있어요. 사시찬요는 한중일 3국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1961년 목판본이 일본에서 발견되고 재작년 필사본이 추가 발견됐을 뿐 금속 활자본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경이 이보다 앞서 발견됐지만 국내에 없고 개미자본 고서 자체가 희귀한 데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최소 30년 앞서기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로 추정됩니다. 개미자본 사시찬요는 경북 예천에 있는 남학종택 소유 고서적을 예천박물관으로 기탁하는 과정에서 서적을 정리하다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래 읽고 난 뒤에 집에 시골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책을 보존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시찬요는 조선시대 농업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학술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예천박물관은 기탁받은 이 책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경주 2017이 오는 18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아트 경주전에는 회화와 조각, 판화, 공예 등의 분야에서 작가 800여 명의 작품 1000여 점이 전시 판매됩니다. 또 물방울 작가인 김창렬 등 미술계 거장 10명의 작품도 전시되고 증강현실을 적용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전도 함께 열립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울산 작가 90여 명이 해오름 동맹전을 열고 포항 스틸 공방구와 울산 해양박물관, 경주 서라벌 도기가 각각 은목걸이와 조개 공예품, 그리고 와당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외래 생태 교란종인 큰금 계곡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별 관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앞다퉈 심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와 하천가를 따라 큰 금계곡이 군락을 이루며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개화기가 지나면서 노란 꽃은 대부분 떨어졌지만 억센 잎과 줄기가 지면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큰 금계곡 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꽃이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내가 흩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도로 크게 많이 안 됩니다. 4대강 보호 주변의 상황도 마찬가지. 낙동강 자전거 길과 도로변은 온통 큰 금계곡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 조성이나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큰 금계곡을 심은 겁니다. 1년생이면 그 다음에 또 심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는 다년생이니까 또 노랗게 확 잘 퍼지니까 그때 한동안 그게 좀 유행처럼 그걸 많이 선호를 했으니까. 자치단체들이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잠식하는 큰 금계곡을 앞다퉈 심은 이유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주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계곡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도도 새겨들고 한번 심어놓으면 해마다 꽃이 피니까요. 강력한 법규와 대국민 홍보, 집중 관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큰 금계곡의 확산을 막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씨앗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요? 안 되지. 인터넷 씨앗 같은 거는 그게 제일 좋아요. 단지 보기 좋고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모른 채 큰 금계곡의 확산을 부추겨온 행정당국이 한국의 멸종위기 토종식물의 멸종을 앞당겨온 셈입니다. 서서히 토종식물과 희귀식물들의 설자를 빼앗으며 전 국토에 뿌리 내리고 있는 두 얼굴의 외래식물 큰 금계곡.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첫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이원권 자치행정국장을 내정했습니다. 4년 일찍 명예퇴직한 이원권 정무특보는 38년간의 공무원 근무에서 비롯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민원 조정력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정무특보는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정을 승인받았는데 포항시장 임기 내에서 1년 단위로 임명됩니다.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물산업 전시회에 경북 지역 5개 기업이 참여해 56건 77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들 기업은 동남아 국가의 폐수 배출 규제와 물시설 개발 등에 힘입어 수출 상담 외에도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제품을 판매해 향후 대규모 수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물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 7건에 1,7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동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한동대는 앞으로 5년간 55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체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현장 기술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기온 분포도입니다. 이렇게 서쪽 지방은 붉은색으로 물들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푸른색을 띠면서 오늘 시원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바로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이 일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오늘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어떨까 궁금하시죠? 기온은 점점 오르겠지만 일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 23도, 경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9도, 독도는 1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다가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